8월 21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2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한 남과 북 가족들이 감격의 재회를 했습니다. 인천 6명, 경기 3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봉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 이산의 소름은 커져만 갑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인천시 방침에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1단계 구간을 먼저 착공한 뒤 나머지 구간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개통 반세기 맞은 경인고속도로가 그동안 투자비를 2.5배나 회수하고도 통행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 시민들 요구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공사 현장,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소음 관리 기준을 만듭니다. 생활소음 조례도 제정해 소음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소방관 순직에 폭염과 태풍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북유럽 3개국 해외 연수에 나섭니다. 비교 견학을 빙자해 관광 외유를 다녀오려 한다는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오늘 오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천판 19면 그리고 경기판 19면 살면 기사입니다. 2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여기에 참여한 남과 북 가족들이 감격의 재회를 했다는 소식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65년간 헤어졌던 남과 북의 가족들이 어제 금강산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만남을 가졌죠. 감격과 눈물의 상봉 행사였는데요. 이번 상봉 행사에는 남측에서 89명의 이산가족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인천시민 6명과 경기도민 35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북측의 가족 185명과 단체 상봉을 했는데요. 남북 이산 가족들은 2박 3일 동안 모두 6차례 11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숙소에서 2시간 동안 개별 상봉을 하고요. 곧 이어서 1시간 동안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엔 작별 상봉에 이어서 단체 점심 식사를 하고 귀환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생존자가 56,862명인데요. 대다수가 고령 등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75,741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작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기적인 상봉 행사는 물론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화상 상봉, 상시 상봉,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 상봉 확대 방안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산가족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늘의 별 따기인 이산가족 상봉, 더 많은 가족들이 빨리 재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 종합면, 그리고 7면 경제면, 11면 오피니언면에 두루 걸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방침인데요. 이에 대한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날로 확산되고 있지요. 이에 따라서 어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우선 1공구는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도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다는 내용 자세하게 싣고 있습니다. 7면에 보시면 송도 국제도시를 수변도시로 만드는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의 개요와 함께 주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또 경제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싣고 있고요.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사업 타당성에 있다라는 내용도 실으면서 이 사업 타당성을 어떻게 높일지 방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도 담고 있고요.
11면에 보시면 이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이 워터프론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내용, 어떤 배경인지 자세하게 싣고 있습니다. 민경욱 국회의원의 기고문도 같이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1968년 개통했으니까요. 올해로 반세기를 맞은 도로, 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그동안 처음 건설했던 투자비의 2.5배 이상을 회수했으면서도 통행료는 계속 받고 있어서 인천과 부천 시민들의 불만 그리고 반발을 사고 있죠. 이에 대해서 인천시가 최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 폐지해달라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정식으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이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요즘 도시개발이 한창인데요. 각종 공사 현장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생활소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소음관리 표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소음 민원은 모두 약 2만여 건 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30건 정도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는 지역에 최적화된 소음관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7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공사장 소음 방음시설 표준안을 만드는 게 뼈대라고 합니다. 특히 이 생활소음 조례안도 만들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게 인천시의 입장이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9면 사회면으로 갑니다. 최근 한강, 하류, 이 김포 구간에서 발생했던 소방관 2명의 순직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도 있고요.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김포시 의회가 북유럽 3개국 해외 연수에 나서기로 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포시의회가 모두 8천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핀란드, 스웨덴, 스톡홀름 등 북유럽 3개 도시를 비교, 의정 견학에 나서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의미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이 관광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같은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오늘 오후 2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 사건으로 불거졌었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이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부선 씨를 고발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발인 신분인 김부선 씨가 이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김 씨는 이 포토라인 설치에 동의했고요. 변호인 등의 조력 없이 홀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제기된 이 지사와 김부선 씨의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캐물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31일이었죠. 공식 출범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인천어 카드가 런칭 행사를 가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골목 상권, 잠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히 인천 지역의 높은 역의 소비율, 반면 낮은 소비 유입률을 개선하는 효자 노릇을 인천어 카드가 할 수 있을지 인천의 소상공업계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종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연합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 회장님, 우선 그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인천어 카드가 런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천어 카드 어떤 건가요? 예, 쉽게 말해서 인천에 사용하는 전자상품권입니다. 53%에 이르는 인천 지역의 높은 역의 소비율과 25%에 불과한 낮은 소비 유입률을 개선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적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발행한 전자상품권입니다. 네, 인천시가 발행한 전자상품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 골목 상권, 이른바 이 전용 화폐 춘추 전국시대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에 비해서 인천어 카드만의 어떤 차별성,
특이한 점이 있다라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 그 사랑 상품과 같은 것은 거의 다가 지류 종이로 이제 발행을 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종이가 아닌 모바일 기반의 IC 카드로 발행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모바일 기반 선불카드로서 체크카드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하면 충전부터 환불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종이 상품권과 보다 편의성과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시민과 소상공인을 이어주는 매개체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바일 기반의 선불카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궁금한 점은 그럼 인천어 카드는 어디에서 신청을 하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카드 신청은 모바일 앱 인천어 카드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은행 계좌를 연결해 카페, 마트, 음식점 등과 관내 모든 업종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인천 관내 전 사업장에서 인천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상품 가격의 3에서 7% 정도의 어떤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체크카드 동일하게 사용 금액의 30%가 소득공제에 돼서 연말정산 시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천어 카드 앱을 이용하면 자신이 등록한 카드와 받을 혜택을 한눈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신청 방 절차와 이 사용법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요, 요즘 뭐 전 국민이 이 카드사별로 다양한 혜택이 있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틈바구니 속에서 과연 인천어 카드가 상존할 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 충분히 이 사용 확장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가맹점에 돌아가는 혜택에 있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차별화된 그 혜택을 통해 가맹점을 유치하고 사용자가 인천어 카드를 쓸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의 연매출 구간별 수수료 책정 기준 이하로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0.8%, 연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은 1.3%의 책정되었고 인천어 카드는 앱을 통해 주문 배달 수수료 제로, 회원 대상 가맹점 제품 홍보, 마케팅 푸시 메시지 발송, 지역 특화 프로모션을 통한 매장 홍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장점이 있군요. 네, 이번에는 화제를 한번 돌려보죠. 그 인천 지역의 최초 지역 화폐였던 강화 사랑 상품권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난달 아쉽게도 7월 23일부터 발행을 이제 중지하고요. 폐지가 결정됐는데 이 인천어 카드 운명도 자칫 앞으로 불투명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일부 가맹점들이 상품권 할인을 악용해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환전하는 사례는 늘 지역화폐의 문제점으로 사실 지적되어 왔습니다. 네, 강화군 민선 7기 출범위원회가 상품권 발행으로 손실 충당금과 제작비가 늘어난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적다고 지적하면서 찬반 설문이 이루어졌고 결국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어 카드는 이러한 종이 상품권 사용과 플랫폼 활용하지 못한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인천어 카드 발행 런칭 과정에서는 또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도 굉장히 컸다면서요? 예, 사실 이 출범부터 오늘의 그 런칭할 때까지 인천시 일자리 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한 소상공인 정책과가 전국 최초로 인천에 생겼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요. 과장님이 일단 거기 정책과 그 팀원 이름을 거론하겠지만 안강호 팀장을 비롯한 그 밑에 있는 다 차관들, 과장님들 비롯해서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주말을 쉬지 않고 준비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뒤에서 큰 버팀목이 되어주신 전 시장님이나 이번에 새롭게 또 취임하신 우리 박남진 시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소상공인 문제, 또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건 거기에 어디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네, 지역 발전을 위한 거니까요. 많은 공무원들 또 우리 소상공인들의 노력이 합작을 해서 이렇게 인천어 카드가 탄생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요. 네.
그럼 앞으로 계획 또 인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인천 지역 전체 그 사업장 대비 소상공인이 한 15만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15만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증대시키고 부가 서비스 등 마케팅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300만 인천 시민과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상품권 발행 주체가 되어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사업 홍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 시민 여러분도 인천어 카드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인천 지역이 타 지역에 다르게 처음으로 이런 전자상품권이 만들어짐을 서로 감사하게 생각해서 지역을 함께 나가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천시가 인천어 카드를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가맹점 수를 4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해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 운영에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아무튼 인천에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을 때 인천어 카드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국 최초로 인천시가 발행을 시작한 전자상품권 인천어 카드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고 안착할 수 있을지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분 홍종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 회장이었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올리고 있어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용인, 수원, 평택 33도, 의정부 32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높은 파도가 일렁이겠습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6에서 10m,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고 서해중부 먼바다 초속 8에서 16m로 불며 물결은 최대 4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의 치료약은 없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이상 생생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8월 21일 화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